중고등학교 시절 생각나는 은사가 있어 행복하다.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다 서로 담임 선생님 자랑을 하게 되었다. 내 맞은편에 앉아있던 상목이와 경웅이가 먼저 얘기를 꺼냈다. 정말로 남정만 선생님은 훌륭한 분이셔. 둘이서 이구동성으로 감탄사를 발했다. 이에 질세라 나도 외쳤다. 남 선생님도 존경스럽겠지만 우리 담임이셨던 김홍경 선생님도 정말 대단한 분이야. 우리 셋이 옥신각신하긴 했지만 얘기를 다 듣고 보니 남 선생님도 훌륭한 분이시다. 물론 나도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던 선생님이시다. 내가 고교 신입생이던 시절 다른 과목은 이미 중학교에서 접해봤던 과목인지라 놀아도 걱정되는 바가 없었는데 제2외국어로서 프랑스어는 처음 배우는 과목인지라 내 나름대로 이 과목만큼은 틈틈이 공부해야 했다. 덕분에 1학년 학년 말 성적표에 유일하게 프랑스어만 10점 만점에 10점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렇게 애정을 가졌던 과목인지라 자연히 담당 선생님도 관심의 대상이었다. 2학년 초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하루는 불어 공부 싫어하던 반. 친구들이 선생님이 마학 수업을 시작하시려는데 야지 아닌 야지를 놓았다. 선생님 이제 서울대에서도 불어 시험 안 본다던데요. 이는 불어 공부 열심히 할 필요 없게 된 거 아니냐는 놀림이었다. 이 말들은 남 선생님께서는 웃으시며 안경테를 슬쩍 밀어 올리고는 말씀하셨다. 그럼 니들이 다 서울대 갈 거였냐? 우리가 한 방 먹은 셈이 되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경웅이와 상목이가 남 선생님을 훌륭한 분이시라 인정한 데는 이런 사연이 있었다. 상목이가 고1 때 등록금을 제때 못 내 풀이 죽어있던 어느 날 담임이신 남 선생님께서 상목이를 부르시더니 등록금을 내라시며 흰 봉투를 내미셨다고 한다. 척 보면 안다는 흘러간 개그맨의 유행어처럼 상목이는 그것이 어느 학부모님께서 학교를 찾아와 담임 선생님과 면담하고는 놓고 간 촌지였음을 눈치챘다. 상목이는 그때도 조숙했던 모양이다. 선생님, 이 돈이 어떤 돈인가요? 제게 주셔도 되는 돈인지 아니면 어떻게 마련된 돈인지 알고 싶습니다. 고 물었다.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같은 반이었던 경웅이 어머니가 다녀가시면서 놓고 간 촌지였다고 말씀해 주셨단다. 그날부터 상목이는 남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커갔고 다른 한편으로는 훗날 언젠가 경웅이 어머니에게 고마움을 표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런 경웅이를 동창 모임을 통해 물경 32년 만에 만나게 된 자리에서 상목이가 이 이야기를 털어놓게 된 거다. 이런 사연을 듣고 나니 내가 김홍경 수학 선생님을 존경하는 이유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사연은 이렇다. 2학년이던 1976년 4월에 경주로 수학여행을 갔다. 밤새 놀고 떠드느라 정작 토암산의 일출도 못 보았지만 하여튼 재밌는 추억으로 남은 단체 여행길에서 한 가지 아쉬움이 있었다. 그것은 하루에 도시락 2개는 기본으로 비우던 시기였음에도 숙박업소에서 낮에 먹으라고 싸준 도시락은 아주 형편없었다. 일회용 얄팍한 나무 도시락에 밥을 담아준 것까지는 좋았는데 반찬이라곤 단무지 몇 조각이 전부였다. 첨성대 부근에서 그 도시락을 먹으면서 친구들과 여관 주인을 욕하던 생각이 아직도 난다. 그런데 돌아오던 날 기차 안에서 웃고 떠들고 함께 노래 부르느라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데 약간은 허스키하면서 고음인 김홍경 담임 선생님의 주목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일순간 조용해졌는데 선생님께서 그러셨다. 너희들 아침 식사도 변변히 못했는데 선생님이 빵을 좀 사왔다. 나눠들 먹거라. 기차 안은 삽시간에 야호 소리로 생기가 넘쳐났다. 나는 단팥빵을 먹으면서 선생님이 학생을 위하는 마음을 느꼈고 또 한편으로는 아마도 빵을 사신 돈이 요즘 하는 말로 업자에게서 받은 리베이트라고 단정지었다. 즉 학생 단체 여행객을 숙박객으로 받았던 여관 주인이 선생님들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촌지를 돌렸을 것이고 이를 나눠받은 김홍경 선생님은 마음이 편치 않아 우리들에게 빵으로 돌려주신 것이리라. 그 후로 다른 어떤 선생님의 말씀보다도 더 진지하게 김 선생님의 말씀이나 수업을 경청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나눈 그날 우리들의 술자리는 급기야 김홍경 선생님 댁을 찾아가기에 이르렀다. 마침 동네 우면산에 늦은 산책을 나가셨던 김 선생님을 뵐 수 있었다. 선생님은 찾아간 우리 다섯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시는 눈치셨다. 분위기가 어색할 수도 있는 순간이었는데 마침 선생님 따님이 차와 다과를 내오기에 결례를 무릅쓰고 자리에 앉혔다. 그러고는 내가 너스레를 떨며 말문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당신의 아버님인 김홍경 선생님이 인격적으로 얼마나 고매한 분이신지 경험담을 들려주겠노라 했다. 김 선생님은 학문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수학 수준을 갖추신 분이다. 우리가 여의도 광장에서 열리는 국가 행사에 마스게임에 카드 섹션 팀으로 참가했는데 그때 카드의 구별과 배치를 모두 김 선생님이 도맡아 해내셨다. 우리는 지금도 이 이야기를 술자리에서 좋은 추억으로 나누곤 한다. 이야기가 옆으로 샜지만 어쨌든 그날 밤 김홍경 선생님과 얽힌 수학여행 에피소드를 따님에게 들려주었고 따님도 꽤나 놀라는 눈치였다. 두 분 선생님이야말로 전교조가 없던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촌지의 용처를 정확히 아셨던 분이셨고 그로 인해 어리기만 한 제자들이 인격적으로 성숙해지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스승이란 칠판에 써내려가는 지식만이 아니라 속마음과 행동으로 제자의 인성을 다듬어 주시는 것이리라. 이 글을 쓰면서 나도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제자를 인격적으로 키워내는 스승이 되자고 마음을 다잡아 본다.